얼마가 됐건 1년에 딱 적정 금액을 저축을 하세요. 연간 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면 매년 2천만 원 저축하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5년이면 1억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2억짜리 자산을 구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면 갚을 수 있는 빚을 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2억짜리 자산이 생기게 되죠. 안녕하세요. 평생 월급의 절반을 저축한 덕분에 나이 52에 조기 퇴직하고 은퇴 생활자로 살고 있는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당장 끊어야 할 것은 소비 중독입니다. 카드 중독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은 뭐가 중독이냐면 오늘 내가 즐겁자고 훗날 내가 괴로울 행동을 하는 게 중독이거든요. 오늘 내가 카드를 긁어, 오늘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막 쓴단 말이야. 오늘 나는 즐거워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훗날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이 꼭 챙겨봐야 될 건 뭐냐면 한 달 소득과 한 달 지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득보다 지출이 높다면 그 생활 습관은 바꿔야 돼요. 카드 지출이 많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면은 월급을 매달 타도 적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카드 그냥 뭐 매달 수백씩 나오고 마이너스 통장 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도 여러분 버티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거든. 한 번씩 목돈 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연차 수당 같은 거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때 그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 매달 적자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이라도 흑자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남겨서 그 남긴 돈을 저축을 하는 습관을 기르잖아요. 그럼 연말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목돈, 보너스가 막 회사에서 인센티브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오롯이 저축할 수가 있어요. 목돈을 예금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매달 조금씩 적자가 나는 사람은 큰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빚을 갚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매달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목돈을 저축을 할 수 있고, 이게 종잣돈이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자산을 마련할 때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단 말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제가 그냥 평생 제가 해온 그 재테크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냥 얼마가 됐건 1년에 딱 적정 금액을 저축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표액을 딱 정하세요. 나는 1년에 얼마씩 하겠어. 만약 여러분이 연간 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면 매년 2천만 원 저축하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자, 그리고 매년 2천만 원씩 모으면은 5년이면은 1억을 모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돈으로 5년 뒤에 1억이 딱 모였을 때 2억짜리 자산을 구입하시는 겁니다. 왜냐? 1억을 모았으면 이제 1억을 빚을 져도 되거든요. 내가 1억을 가지고 1억을 빚을 지고 2억짜리 자산을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2억짜리 자산을 사기 위해서 내가 10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10년 사이에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사세요. 그리고 5년이면은 갚을 수 있는 빚을 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2억짜리 자산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자산을 더 비싼 자산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저는 월세를 살고 있다면 먼저 그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세를 살고 있다면 대출을 끼고라도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때 절대 피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돈을 갚는데 5년 이상 걸리면 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5년 이상, 한 10년, 20년 동안 갚아야 할 그런 어떤 빚을 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사잖아요. 그럼 갑자기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갑자기 고용 안정성이 흔들려서 갑자기 7년 후, 8년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될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돼요. 빚은 아직 여전히 갚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5년간 매달 꾸준히 저축을 해서 1억을 모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5년 동안 1억의 빚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지고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구매하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김경로 소장님 그 1인 1기란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분이 식당을 해. 대박이나.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 워낙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이라 가지고 막 이렇게 권리금 받고 이렇게 넘기고 하니까 한 7억 정도의 현찰이 생겼어. 이 7억을 그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제가 벌써 이 책 읽은 지가 한 10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저금리 시절이라서 7억을 은행에 넣어봤자 월 나오는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대요. 어느 날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이 식당을 창업하고 대박을 낸 그 비결을 이 사업 새로 식당 시작하는 분들에게 강의로 좀 전해달라. 그래서 가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1시간 강의를 하니까 100만 원을 주더래요. 이분이 딱 깨달았어요. 아, 내가 월에 100만 원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7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구나. 자,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 그러면은 노후 자금을 5억, 7억, 10억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대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모으기보다는 60 이후에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도 월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기술 하나를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40대였고요. 60 이후에 내가 월 100만 원 벌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기로 도전을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년 내가 한 권씩 책을 쓰는 사람이 된다면 월에 인세가 못해도 한 30만 원은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도서관 저자 강연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강연료 뭐 한 20만 원, 30만 원씩 받다 보면 월 한 2번만 강의를 해도 한 50만 원 강연료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쓴 저자라 그러면 왜 막 그 매체에서 칼럼 연재 요청 들어오잖아요. 칼럼 한 번 쓸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받고, 그러면은 월에 글쓰기만으로 노후에 70, 80에도 월 100만 원의 소득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생각한 게 노후 대비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60, 70에도 일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하나 개발하는 거구나.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글쓰기를 선택했어요. 왜냐? 저는 평생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책 읽는 것을 업으로 삼고 싶었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만약 노후에 월 100만 원을 버는 어떤 일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 40, 50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드라마 PD로 일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드라마 PD는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 선배들 중에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렇게 촬영장에서 쓰러지시는 분도 있고, 슬픈 얘기지만 과로사 하는 사람들도 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는 있거든요. 저는 그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일하다가 죽는 게 진짜 겁이 났어요.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을까봐 되게 겁이 났거든요. 근데 요즘 저의 꿈이 뭔지 알아요? 일하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80, 90, 100이 될 때까지 나는 일을 하고 싶고, 막 신나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가자. 자, 즉 저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나의 꿈이라고요.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일하다가 죽을까봐 겁이 났는데, 은퇴 후에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유튜브 촬영.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책에서 배운 걸 이렇게 막 수다 떨듯이 친구 만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PD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편집해주면 이 화면에 내가 나온단 말이야. 내가 막 평생 나는 남이 주인공인 드라마만 찍고 연출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공. 이제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돈을 주거나 말거나 누가 돈을 안 줘도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가 가는 건데, 저는 이런 일들은 이제는 우리가 정년이라는 게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나는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시니어 클래스에 나와서 이렇게 사실은 떠들기까지 저는 매년 200권 이상 책을 읽었고, 그 중에는 일본에서 나온 노후 대비에 관련한 책들도 많이 읽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건강에 관련한 책들도 읽었고, 그리고 재테크 전문가들이 쓴 경제 관련 책들도 수십, 수백 권을 읽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나이 7, 80에도 일을 하려면 50, 60에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일의 기회가 찾아오진 않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공부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노후의 일은 무조건 여러분이 좋아서 하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 60 이후에는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억지로 하잖아요. 병 걸려요.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여러분이 만약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은 1년에 내가 알기로 아마 한 2천만 원 정도. 근데 노후에는 2천만 원을 안 벌어도 내가 돼. 이를테면 여러분이 만약 서울에서 비싼 집 살다가 조금 이렇게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한 2억 정도 차익이 나는 그런 가면,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 최저임금에 노동하지 않고도 매년 2천만 원씩 그냥 쓰면서 1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최저임금 받으면서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곳에 가서 돈을 기왕이면 많이 받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절대 팔자 좋은 사람이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면 긴 시간이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사실 가장 이상적인 일자리는 저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좋아서 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또 좋아해줘. 내가 요리가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돌봄이 되었건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가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줘. 돈을 줘. 이 3가지 조건이 맞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일을 했는데 그 덕분에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덕분에 나는 돈이 생겨. 이 3가지 조건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제가 52에 명퇴할 줄 알았겠어요? 저 몰랐어요. 전 MBC 60까지 다닐 줄 알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유튜브가 들어오고 MBC 드라마 시장이 힘들어지면서 드라마 PD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회사에서 한 거예요. 2020년에. 갑자기 회사에서 명퇴 공고가 나오고 나는 내가 갈 길은 이거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명퇴 신청서를 내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서점에 가서 가계부를 샀어요. 저 평생 가계부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가계부를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얼마를 쓰건 월말에는 월급이 들어와서 지출을 다 탕감해 주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는 사표를 썼으니까 고정 수입이 사라졌잖아요. 자, 수입이 사라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출을 관리해야 돼요. 수입이 사라졌는데 지출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늘 쓰던 대로 그냥 살잖아요. 여러분은 빠른 시간 내에 거지가 됩니다. 아니, 가난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그대로라면. 자, 그래서 지출을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가계부를 쓰는 거고요. 저는 가계부를 쓰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고 그러진 않아요. 한 4, 5일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간 결산, 월간 결산, 연간 결산. 이 3가지를 어떤 수준으로 하냐면 일단 주간 결산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한 주에도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나가는 지출이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고 만약 마이너스의 폭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한번 들여다봐요. 이번 주에 내가 뭘 많이 썼지? 그 항목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을 하고요. 자, 이걸 매주 주간 결산을 하잖아요. 그럼 월간 결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의 폭이 그리 크지 않아요. 만약 월간 결산해도 여전히 마이너스의 폭이 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제는 이거는 절대 내가 못 줄이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이제 줄여야 돼요. 한번 더 줄여보는 거예요.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고 나면은 다음 달, 그 다음 달 갔을 때 이제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똔똔이 맞는 때가 와요. 이렇게 해서 연간 결산까지 갔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이 지출 관리를 너무 잘했어.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연말 결산할 때 봤더니 올해 그래도 좀 소득이 좀 있네. 남은 돈이 흑자폭이 좀 크네. 잘 됐어요. 그 흑자폭은 여러분 큰 돈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비상금으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는 소득이 빵원이어도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야 되고요. 자, 이 6개월치 비상금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 뭐냐? 가계부를 써봐야 알아요. 가계부를 써보면은 월 평균 지출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줄인 최저 마지노선의 어떤 지출액이 나오고 곱하기 6을 하고 그 돈을 비상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명퇴하고 나서 가계부를 썼고요. 그리고 지출 소득을 꾸준히 열산을 했고, 그리고 6개월치 비상금을 항상 놔뒀거든요. 제가 지난 3년간 가장 행복했던 건 뭔지 알아요? 한 번도 그 비상금을 손대본 적이 없어요. 말인즉슨 뭐냐면 소득의 폭 안에서 지출을 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이 70, 80에 내가 더 이상 돈이 없고 돈이 들어올 곳도 없다면 나가는 데라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지출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가계부 쓰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다큐 프로그램 보면은 다들 이렇게 나오면서 인터뷰하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가난해질 줄 몰랐다. 내 노후에 이렇게 비참해질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자세는 딱 하나예요. 최악을 각오하고 최상을 희망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최악을 각오를 해요. 내가 늙고 병들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옆에 누가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때 필요한 친구는 딱 한 명이에요. 부자인 나. 늙어서도 부자인 나. 그 친구 나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의 노후예요. 엄마 아빠가 70, 80에 건강하고 돈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요. 근데 내가 나이 70, 80에 생활비 쪼들리고 막 아플 때마다 병원비 때문에 걱정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자녀가 나한테 용돈을 주거나 뭔가 생활비를 보태줘야 되거나 그러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애가 지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나까지 애에게 짐이 되지는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의 노후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누군가는 나는 애가 없는데 여러분 자녀가 없잖아요. 늙고 병들고 근데 심지어 의지할 자녀조차 없어서 외로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역시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의 노후예요. 그러니까 돈은 좀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제적 자산관리. 자산관리가 노후 대비의 제 1순위입니다.